예, 안녕하세요. GS 홈쇼핑의 배순성입니다. 우선 이번 주제는 행태 분석 기반의 고객 경험 관리 마케팅 사례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약간 마케팅 플랫폼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포럼에 듣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참여를 했었지만,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말하는 입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리테일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관리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어떤 고객 행동 분석 플랫폼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리커멘데이션 서비스를 그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한다라기보단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S 홈쇼핑, GS샵은 먼저 1994년에 TV 홈쇼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의 비전은,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과 그리고 IT 기반의 신성장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중요한 성장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요한 채널은 우선 TV가 한 6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다음이 30.5%, 33% 정도의 TV 인터넷 모바일에서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온라인 유통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쪽은 고객에 되게 민감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근 행동을 봤을 때 저희 쪽에 GS샵에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쪽의 고객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6월, 7월부터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분석한 결과들도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명확한 설명은 사실 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환경에 대한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 이 두 가지가 그 고객들을 바꾸게 했던 어떤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 같고요. 먼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변화는 모바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PC를 주로 사용을 했고, 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고객들이 모바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빨랐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출현한 것이죠. 그 사업 모델이 출현한 것은 그 소셜 쇼핑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의 온라인 쇼핑에서의 주요 경쟁은 저희 같은 홈쇼핑, 백화점, 그 다음이 오픈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소셜 쇼핑이 이제 들어왔죠. 어쨌든 전체 온라인 유통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습니다. 성장 각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성장의 속도는 지금 소셜 쇼핑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고객의 행동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결과 GS샵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셜 쇼핑이라는, 소셜 커머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먼저 대표적인 게 쿠팡이나 위메프가 이제 소셜 쇼핑의 저희 쪽에서 제일 큰 사이트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모델로 이제 약간씩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일단 제일 큰 특징은 소품종 대량 판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장에 노출될 수 있는 상품 수는 제한적인데, 소품종을 소셜 커머스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해서 노출하고, 그 집중 노출되는 상품 위주로 해서 대량 판매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셜 쇼핑의 시작은 지역 기반이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어떤 상품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장점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 수가 한 1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메프나 쿠팡 같은 소셜 쇼핑에는
주로 하는 게 200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품 수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에 대한 소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것들을 어디에 배치할지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 자체가 뭐 6개 아니면 10개 이 정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상단에 노출되는 거.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 되게 위쪽에 중요한 영역들이 여러 조각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보다는 저 소셜 커머스와 같은 방향으로다 어떤 상품에 대한 소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품을 노출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됐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판매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상품에 대한 대량 판매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상품 수가 적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다 저희 쪽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 쇼핑 채널로서의 모바일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각 온라인 쇼핑별로 어떤 채널 특성을 보고 있는데요. 채널 특성에서 지금 아래쪽과 위쪽이 물결로 나눠질 만큼 모바일 쇼핑의 성장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이제 소셜 쇼핑도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채널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개인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소형화 또는 다양화되어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저희 쪽에 중요한 방향들이 이 특징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개인화죠. 개인화하고 윈도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걸 잘 노출해야 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의 결과로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의 고객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모바일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냐, 새롭게 나타난 고객들이냐, 아니면 기존 고객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저희들 채널도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에서 확인된 바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커머스를, 인터넷 쇼핑을 경험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커머스라는 걸 경험했는데 그 고객이 우리의 되게 액티브하고 VIP 우수 고객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전에라도 이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이 저희 쪽에 모바일로 들어오는 새로운 고객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모바일의 특성 중에서 제일 고객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채널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외부에 어떤 걸 노출하기 위해서 포탈이라든지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거 노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도 사실은 모바일의 마케팅은 고객을 유입을 많이 늘리는 거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은 앱을 많이 설치하게 하고 고객이 그걸 쇼핑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다 마케팅 방법이 바뀌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전에 분명히 어떤 매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오픈마켓이든 뭐 다른 곳이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고객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주의용 채널이 바뀔 수 있는 고정 채널이 확보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앞에 이제 3가지 정도의 그 어떤 변화 속에서 저희 쪽에서 고객 경험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PC에서만 고객이 움직였었고, 고객이 어디에서 왔고, PC에서의 어느 매장들을 둘러봤고, 뭐 이 정도의 데이터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하나의 축이 새로 생기는 거죠. 어떤 채널을 쓰는지, 모바일인지 PC인지, 모바일에서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고객의 이용 행태가 복잡해졌고, 그리고 고객 특성이 변화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명히 저희의 PC의 우수 고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객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고객들이 주의용 채널 또는 채널의 중복이 많아지면서 고객들의 우수 고객이 쓰고 있는 채널이 바뀌면서 고객의 패턴이 고객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합니다. 새로 신규 고객 또는 휴면 고객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저희 쪽에서의 여러 고객 특성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서 그 모바일 채널이 어떤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기반한 마케팅 채널이죠. 그러니까 푸시 메시지 같은 마케팅 채널이 새롭게 확 들어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메일이나 SMS에 비해서 새로운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SMS에 비해서는 분명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고객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메일에 비해서는 고객한테 즉시적인 어떤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새롭게 확장되었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는 실제로 고객 경험 관리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제 중심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 사례들을 말씀해 드릴 거고, 실제로 모바일 중심으로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소셜 커머스라는 상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장에서의 노출에 대해서 되게 이전에 비해서 제한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추천과 그리고 그 매장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과학적 매장 운영이라는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걸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제 마케팅 채널이 변했고, 그리고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채널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고객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고객 행동 분석 플랫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분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DW의 주문 이력이라든지 고객 정보, 상품 정보, 이런 DB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의 웹로그 데이터가 또 하나의 고객 행동 데이터였었고요. 사실 이런 기반에서 저희 쪽에서는 DW의 데이터와 웹로그 데이터는 뭐 세스를 이용하기도 했고, 세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실제로 고객 타겟팅이라든지 고객을 분석하고 세분화하는 데 주요한 툴로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채널별로 푸시 마케팅에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사실 풀 하면 실제로 매장의 운영인데요. 앞에 이제 메인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매장의 운영 측면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고, 사후 분석 측면에서 어느 매장이 효율이 좋았다, 그리고 그 채널이 어디가 좋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쌓는 도구로만 저희 매장 쪽에는 영향을 줬었고요. 큰 영향은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그래서 이런 틀에서 예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것은 고객이 어느 채널에서, PC에서 어떤 채널에서 장바구니 넣거나 주문했을 때 그 채널 중심으로 그 채널 단위의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꿔가는 방향으로는 모든 고객의 경험을 통합해서 적재하고, 그리고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타겟팅에 대한 정교화가 되게 중요해지고, 또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PC에서 어떤 걸 구매했을 때 고객이 모바일 쪽에서도 분명히 다른 액션들을 많이 했거든요. 장바구니를 하거나 상품을 탐색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고객이 어떤 채널, 모바일에 푸시, SMS, 이메일, 그 중에서 어떤 채널을 가장 관심 있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시스템에서 고객의 최적의 마케팅 채널을 찾아서 저희의 타겟팅된 고객을 그쪽에 넣으면 그쪽에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로다 어떤 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마케팅. 기존에 저희의 매장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희 GS샵을 많이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메인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이 예를 들 수 있는 어떤 기획전이거든요. 지금 기획전 하나에 420개의 상품이 있고요. 저 중에서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그만큼 저희는 저 상품을 꽂기 위해서, 저 기획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가 불필요하게 소모되었었습니다. 저런 형태로 롱테일로 많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팔아보려는 그런 형태로 다 저희는 매장을 운영했었고요. 저런 매장에 대한 상품의 나열이라는 것들도 그저 경험에 의해서 나열했었습니다. 실제 고객은 그 중에서 위에 한두 페이지 정도 있고 상품 10개, 20개 안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과 고객의 반응의 차이가 컸었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의 방향을 갈 때 모바일, PC, 고객의 경험을 되게 통합이라는 것, 고객이 저희 몰을 GS샵을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희 쪽 메인의 PC의 메인 쪽을 개편을 했었는데 지금 모바일과 PC와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요한 메뉴들도 그렇고 노출 방식도 그렇고 최대한 같은 경험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에 대한 통합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봤을 때 그 상품을 기반으로 저희가 추천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디에서 봤던 그 사람에 맞는 추천을 최대한 그 사람의 모든 채널의 경험을 합쳐서 노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이제 소품종 대량 판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딜같이 소품종 대량 판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 하나가, 인터넷에서 상품 하나가 1억을 넘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의 구조에서는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시고 또 다른 영역에도 많지만 개인화 추천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아까 과학적 운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영역이 얼마나 갭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고객의 세분화된, 앞에 이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고객의 세분화를 진행했을 때 세분화된 고객별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다른지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세분화에 대한 정교화라든지 추천 로직에 대한 정교화,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구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DW가 있고 아래쪽에 고객의 행동 로그 중심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빅데이터, 그리고 리얼타임, 그리고 리코멘데이션, 이런 기능들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는 추가적으로 소셜 서치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확장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반에서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던 풀C에서는 고객의 통합 채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고객 채널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컨텐츠 오퍼 개인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매장 부분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PC, 모바일, 핸드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서의 고객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영역, 그리고 고객의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하둡 데이터, 저장소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쪽이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 가지 배치성으로 분석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다 고객의 어떤 일부 데이터들, 실시간으로 수집된 고객 데이터들을, 일부 데이터들은 고객의 경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배치성으로 다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배치성 작업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하둡 저장소에서 1차 저장한 거를 재가공해서 저희 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고 그걸 서비스, 리코멘데이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코멘데이션, 실제로 저희 쪽에 고객의 경험의 통합은 실제 고객에 대한 어떤 수집, 고객의 활동에 대한 수집에서 다시 궁극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경험을 다시 통합해주는, 제공해주는 걸로 일관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코멘데이션 서비스는 실제 저희 쪽에서 PC 쪽에 메인과 단품 페이지 이렇게 제공되어져 있고, 그 외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모바일 쪽으로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모바일이든 PC든 어떤 채널이 계속 생긴다 해도 저희는 그것을 계속 하나의 고객으로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갈
통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적어도 지금은 그 초입 단계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로직이라는 게 되게 단순합니다.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함께 주문한 상품이 어떤 거고 카트에 어떤 상품을 같이 넣고 그리고 이후 이전의 상품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고객의 행동의 단순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단순한 데이터들을 넣고 저희는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각 영역에서의 분명히 실제로 메인에서의 지금 이 영역 그리고 뭐 단품에서 저 영역들이 실제로 저희 쪽 전체에서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메인에서의 전체 이 아래쪽에 있지만 충분한 고객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충분한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조금만 바꿔도 충분하게 효과가 어떤 영역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고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고객의 반응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걸 최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 앞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일관된 얘기는 고객의 경험에 대한 통합 그리고 실시간 통합 그리고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한다라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 추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앞에 언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 사실은 앞에 있는 인프라들이 사실은 대부분 오픈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건 쉬운데 그걸 최적화하는 부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최적화해서 가져가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전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라는 건 저희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해서는 이제 세스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답을 주실 겁니다. 이후에 박종필 차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스코리아의 박종필입니다. 일단 좋은 사례 공유해 주신 배순성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지금 저희 GS홈쇼핑과 세스가 같이 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일반적인 리테일 비즈니스에서의 세스의 재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 리테일 경험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한 2달 전쯤에. 보시는 가방이고요. 제 나이대에 맞는 훌륭한 가방이고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제가 한 73,000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가방의 이미지, 가죽, 그다음 슬림, 아이패드 이런 걸로 검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만 보통 한 이 정도의 가격대면 한 1시간 정도의 쇼핑 리드 타임을 걸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가방에 대한 배너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위치에 제가 가면 있는 게 여성 의류, 캐주얼 의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저한테 맞는 오퍼이긴 하나 한 달 동안 쫓아다니는 건 좀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 리테일의 최근 경험은 이메일입니다. 제 지메일 계정에는 재앙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단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한테 보내는 메일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밥을 하루에 2끼 먹는데 이메일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제목에서. 하지만 이런 문구들이 저한테 와닿기에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경험을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푸시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기반의 매스 마케팅, 타겟 마케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오퍼를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오퍼나 상품에 맞는 고객을 마케터의 경험적인 룰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 매핑을 하게 되죠. 기업에 따라서 컨텐츠를 개인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고객을 먼저 놓고 오퍼를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힘드느냐? 결국은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반적인 제 나이대에
남성 회사원으로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최근에 방문 이력도, 구매 이력도, 그다음에 캠페인에 대한 반응도 전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니즈를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런 이력들이 있다면 이런 고객들에게서 제 그런 니즈를 투영하는 그런 방법이 유효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고객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마케팅 활동의 이유이죠. 그러면 왜 저는 분명히 그 쇼핑몰도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마케팅 활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전부 내가 갖고 있는 고객 DB 모두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되어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충성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위치에 그 쇼핑몰에서 저를 쳐다보는 포지션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매출이나 수익 기준으로 고객의 타일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뭉쳐있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케터가 이제 생각을 하시죠. 과연 저 많은 고객들한테 동일한 마케팅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느냐? 문제는 뭐 숫자의 압박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마케터들은. 그래서 결국은 숫자의 압박에 굴복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디폴트 오퍼, 모든 고객한테 저 많은 세 개의 고객들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그 재앙으로, 그 다음에 저 회사에게서는 아마도 일정 부분의 캠페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일정 부분의 고객 충성도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 같은 비활동성 고객한테 새로운 이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업셀을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새로운 윈도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고객 니즈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결국 저는 RGB 색상표 아시죠? RGB로 따지면 녹색이 제일 큰, 뭐 예를 들어 뭐 저게 휴면성을 대표한다거나 활동성을 대표한다면 비활동성 고객이긴 하지만 분명히 레드 값도 70이나 있고 블루 값도 100이나 있는 그런 고객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윈도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윈도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예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상품 관점에서의 예제는 금융권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프로덕트 팩토리 개념을 리테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팩토리의 뭐 전체 범위 중에서 저는 분석 쪽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서 전체 그 상품,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상품의 메타데이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옵션, 가격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기업 내 외부의 다양한 그런 컬러의 데이터들을 머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소셜 버즈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고객이 느끼는 상품에 대한 오감 정보 아니면 뭐 상품에 대한 상품 평 이런 것들을 하나에 묶어서 상품에 대한 각도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고객으로 올려서 고객의 선호 윈도우를 하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링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GS에서도 이미 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웹사이트의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그 배너들, 이런 배너들의 기록을 사용자 관점에서 모두 저장을 합니다. 단순히 언제 몇 시에 이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오퍼링을 했다뿐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어떤 다양한 부가 정보들, 온도, 습도, 어떤 이벤트, 벚꽃이 피었는지 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기록을 해놓고 분석을 하면 결국 이 고객이 좋아하는 인터랙션에 대한 방법이나 상품의 선호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IT 인프라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한 윈도우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나 멀티미디어, 텍스트 분석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퍼링에 대한 컨텍스트를 계속 갖고 계시려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장 능력, 그 다음에 분석 엔진에 대한 성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GS 홈쇼핑에서 저희 세스와치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한 20여 가지의 그 고객 관점을 가지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GS 홈쇼핑이 가지고 계신 고객 수보다 더 많은 세그멘테이션의 조합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단계 더 클러스터링을 해서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고객 전략 수행의 단위로 활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실질적인 이제 캠페인 타겟팅이나 그런 팔로우업 하는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또는 뭐 풀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인바운드 마케팅, 풀 마케팅의 한계는 결국은 고객의 식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스타일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홈쇼핑을 하다가 웹서핑을 하다가 그 로그인하는 타임이 제가 어느 정도 제품 검색이 완료가 되고 의사결정을 하기 바로 전 정도에 로그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로그인하기 전까지의 추천은 오로지 제가 어떤 상품을 받느냐에 기반해서 추천을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이제 로그인을 한 이후에 뭐 어떤 쪽지나 이렇게 홈쇼핑마다의 특징에 의해서 오퍼를 던져주죠. 근데 아마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만큼 빠른 그런 시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는 체리피커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반적인 웹 환경에서의 상품 오퍼링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객이 시간에 따라서 상품을 조회를 하고요. 각 상품이 조회될 때마다 해당 상품과 함께 구매한 다른 구매자들이 해당 상품과 함께 구매했던 또는 그 구매자가 구매했던 다른 상품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마도 뭐 전일자 기준에 고객 상품의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서 조회 상품 대비 추천 상품의 풀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배치 정도로 이메일을 푸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그인을 만약에 했다면 말이죠. G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조회했던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역으로 추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일부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확한 고객의 추정이 아니라 이 고객이 갖고 있는 프로파일에 대한 추정이죠. 기본적인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들을 추정을 해서 오퍼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술 요소는 당연히 다양한 추천 모형, CF, 장바구니 여러 가지 추천 모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형들이 언제나 최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형 관리에 대한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상품 관점의 윈도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앱입니다. 언제나 고객 식별이 가능해진다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재작년부터 모든 리테일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쇼핑 채널입니다. 배 부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벽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정보 수집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푸시 메시지입니다. 푸시 메시지는 정말 잘 쓰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오퍼를 전달해 주는 채널이지만 잘못 쓰면 또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채널입니다. 앱 환경의 상품 오퍼링은 처음부터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컬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상품을 조회를 하면 아까랑 다르게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이 사람의 아이콘입니다. 즉, 이 사람한테의 오퍼링인 거지 그 상품에 대한 오퍼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액션이 무엇인가를 검색을 합니다. 기본적인 구매 이력 플러스 이 사람의 비즈니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다 조회를 해서 이 고객이 가장 알맞는 추천 상품, 그다음에 오퍼, 채널, 컨텐츠 등을 묶어서 가장 좋은 오퍼 액션을 해당 고객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짧은 리드 타임 내에 푸시 메시지라는 강력한 채널을 통해서 액놀러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 요소로서는 이렇게 하려면 실시간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간에 대한 오퍼링 환경. 그럼 실시간으로 하려면 역시 고성능이라는 수식어가 또 같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와는 다르게 상품이 아니라 고객 관점의 윈도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스 제품에서 이런 죄송합니다. 세스 제품에서 이러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예제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세스 리얼타임 디시전 매니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실시간 기반의 이벤트 베이스드 마케팅을 하는 툴입니다. 고객의 행동에 따라서 고객이 행동한 데이터를 아비트레이션 워크플로우, 즉 마스터 워크플로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받아서 그 오퍼 관점에 여러 가지의 섭 다이어그램을 이제 사용자들이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그램에게 이 사람의 이 현재의 상태에 가장 최적의 오퍼를 제안해봐라 라고 마스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섭 다이어그램에서 그 나름대로의 스코어링을 해서 최적의 오퍼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비트레이션 워크플로우에서는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현재 남아있는 오퍼, 채널, 그 다음에 적용 이력 등을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상의 이익이나 그런 프로펜시티 모델을 적정히 돌려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오퍼를 고객에게 전달해 줍니다. 제이송 쇼핑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둡 기반의 추천 엔진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애로점으로 부각되어지는 부분이 추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우스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일단 추천 모델이 제가 알기로 하나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추천 모형을 돌려보고 싶은데 이제 개발 기간이나 또 그런 그 성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지금 애로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스의 제안은 세스 이마이너를 통해서 유연하고 많은 데이터를 많은 추천 모형들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이마이너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하둡 내의 그 이마이너는 세스 데이터셋, 세스 마트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둡의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스 액세스 투 하둡 또는 임펠라의 모듈인데요. 이런 액세스 모듈은 임펠라나 하이브를 통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터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맵 리듀스 내에 코드를 수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이미지는 실시간 오퍼링입니다. 세스 액셀러레이터 포 하둡은 하둡 환경 내에 세스 서버가 아니고 하둡 환경 내에서 세스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실시간적인 오퍼링이 가능하고요. 또한 모델 매니저와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가장 최적의 모형을 언제나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부 컨퍼런스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때 패널 토의를 하시는데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케팅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다들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마케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100% 효과가 입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미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케팅에서의 그 빅데이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의 고객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어웨어리스 데이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천적인 마케팅 활동의 시나리오는 좀 많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마케터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 경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기반의 전략을 통해서 재앙이 아닌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해 주십사 하면서 저의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